오늘 선택한 책은 세스 매티리얼, 지인은 제인 로버츠고요. 이 책은 사실 제가 제목을 듣고 한번 읽어보고 싶었었는데 막상 집어들고 나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었어요. 잘 이해하지도 못한 책을 요약해서 리뷰로 남기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리뷰로 남기는 이유는 처음 읽었을 때 받아들인 내용과 두 번째, 세 번째 읽었을 때 받아들인 내용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예요. 세스 매티리얼은 정신세계 분야에서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세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세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추천서와 프롤로그를 통해 세스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스 매티리얼은 영적 존재인 세스가 영메르스의 능력이 발현된 제인 로버츠의 육체를 빌려 전해주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스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육체가 죽음을 맞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지속된다라는 것인데요. 세스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탄생과 죽음에 관련된 환경과 질병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개인은 근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운명은 자신의 손안에 있고 현생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다음 생에서 다룬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태어날 환경과 자신의 발전에 최고의 도움이 될 도전 과제들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세스는 우리가 큰 전체적 자아의 일부가 3차원의 현실에 구현된 존재라고 하는데요. 전체적 자아는 윤회를 거듭하면서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지혜를 얻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인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일한 실체로 여겨지는 현재 인격은 실제로 전체적 자아의 작은 파편 같은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몸담은 현실 역시 다중적이며 다차원적이어서 지금 이곳의 물질적 세계는 중첩된 여러 실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스에 따르면 우리는 3차원의 시공에 물질화되고 개인화된 에너지로서 우리가 외부의 현실을 인식하는 감각은 통념과 달리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통로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면서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고 이를 통해 배움을 얻는다고 하네요. 그럼 저자인 제인 로버츠의 목소리를 통한 세스의 메시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신이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코 육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육체는 분해되어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죽음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죽는다 하더라도 영혼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침묵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느끼는 나의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우리의 기쁨이 청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나는 더없이 즐거운 존재지만 젊은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쁨은 육체에서 비롯되지도 않죠. 왜냐하면 나는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정체성이죠. 나의 정체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영원히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상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변화 자체이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위는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주는 정지되고 결국 죽음만 남겠죠. 여러분은 나와 마찬가지로 개인화된 의식입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십시오. 여러분은 계절 이상의 존재이고 여러분 스스로 계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내면에 형성된 영적 분위기의 반영이죠. 나는 오늘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생생히 살아있으며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덤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분명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육체를 자신의 몸이라 부르며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나의 실체는 원자나 분자 같은 게 아니며 여러분의 실체 역시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삶을 다 끝낸 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나는 마치 시공간 구멍을 통해 빠져나온 것처럼 여기에 왔습니다. 시공간에는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통해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있죠. 자신의 생명력을 느껴보세요. 생명력이 온 우주를 관통하는 느낌을 즐기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육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자신의 에너지를 투사해 물질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외부에 투사하는 것을 먼저 변화시켜야 하죠. 여러분은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과 기쁨의 의미입니다. 신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1969년 12월까지 제인 로버츠는 남편 롭과 함께 5년여에 걸쳐 500회 이상 세스와 교신했다. 그 과정에서 세스는 이들에게 영혼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의 목적은 세스와의 교신 자료를 소개하는 데 있다. 이 책의 첫 장은 세스가 등장한 배경과 과정,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쓰는 동안 그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들을 적었다. 또한 이 책의 상당 부분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세스의 사상을 다루었는데 세스의 관심은 사후의 삶, 윤회, 건강, 육체적 현실의 본질, 신, 꿈, 시간, 정체성, 그리고 지각작용 등을 총망라한다. 그럼 세스를 처음 만났던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저녁이었다. 저녁 식사를 한 후 평소처럼 시를 짓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다. 롭은 멀찌감치 떨어진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종이와 펜을 꺼내 들고 9번째인지 10번째인지 모를 커피를 홀짝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고양이는 푸른색 양탄자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 순간 환각 체험 비슷한 것이 시작되었다. 1분 전만 하더라도 평소처럼 고요한 마음 상태였는데 순식간에 새롭고 낯선 생각들이 엄청난 기세로 머릿속을 물밀듯 밀려 들어왔다. 마치 두뇌가 수많은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 기지국이 된 듯했다. 동시에 아주 강렬한 느낌과 감각이 온몸을 관통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원과 연결된 느낌이었다.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내 모든 것이 현실의 무한한 차원들을 감싸온 물질 세계라는 얇은 포장지를 꿰뚫고 우주 저 멀리 날아 올라가는 듯했다. 몸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머릿속에 번뜩이는 무수한 사상과 단어들을 미친 듯이 갈겨 쓰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영혼은 다른 차원의 사물들을 관통했다. 이를테면 나뭇잎 속에 뛰어들어 그 안에 펼쳐진 우주를 발견했다가 다시 빠져나와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시기였다. 그렇게 얻은 지식들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도록 내 몸 세포 하나하나에 심어지는 듯했다. 본능적 지식, 생물학적 영성이라고 할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느끼면서 저절로 터득하는 듯한 체험이었다. 사실 전날 밤 꿈에서 그와 똑같은 체험을 했다. 하지만 꿈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각 체험과 연관되어 있는 게 분명했다. 현실로 돌아와 보니 내 손은 이제껏 쓴 글들의 제목을 휘갈겨 쓰고 있었다.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물리적 우주. 세스와의 교신 자료는 이렇게 탄생했다. 당시 원고의 일부를 소개한다.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서 물질화되고 개인화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로 관념을 생각해내고 물질화하는 법, 즉 관념의 건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관념을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3차원적 사물로 투사시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은 물질화된 생각이죠. 이러한 관념의 물질적 표상 덕분에 생각하는 나와 생각의 차이점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관념의 건축을 통해 물리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생산물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공부해 나가죠. 다시 말해 자신의 창조를 통해 배웁니다. 관념을 물리적 현실로 변화시킴으로써 관념의 힘과 효과를 배우고
책임감 있게 창조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존재는 비물질적이며 근본적인 불멸의 자아입니다. 이는 다른 존재들과 에너지 차원에서 교신하며 거의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자유로이 쓸 수 있죠. 개인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전체 자아의 일부분입니다. 눈은 영사기가 스크린에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물질 세계의 내적 이미지, 즉 관념을 투사합니다. 입은 말을, 귀는 소리를 각각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미지와 소리를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각은 관념을 물질로 표현하는 창조 수단입니다. 우리가 감각을 개발하는 이유는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인 로버츠는 처음에 세스와의 교신을 위저보드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위저보드 바늘을 보지 않고서도 그 메시지를 머릿속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죠. 두 사람이 물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에 대한 물음에도 대답을 해주었는데요. 그들의 친구인 빌은 몇 년 전 자신이 직접 본 유령에 대해 말했다. 롭은 세스에게 빌이 본 곳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퍼스널리티, 자신의 파편입니다. 시각적 차원에서 순간적으로 독립성을 되찾았던 과거의 퍼스널리티죠. 때때로 그런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존재 속에는 모종의 은밀한 방식으로 퍼스널리티의 모든 파편이 각각의 의식을 유지한 채 깃들여 있습니다. 롭은 세스에게 물었다. 당신 얘기대로라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 자신의 퍼스널리티 파편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물론입니다. 이를테면 생각 자체도 파편의 일종이죠. 그러면 식물과 나무도 파편인가요? 어떤 의미에선 모든 것이 파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퍼스널리티 파편은 다른 파편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을 지니고 있죠. 여러분의 현재 인격은 자신이 속한 전체적인 존재의 파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엔 근본 존재의 모든 속성들이 잠재되어 있죠. 여러분의 친구가 본 이미지도 자신의 퍼스널리티 파편이었고 친구의 모든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된 상태인지 잠재된 상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당신의 친구 역시 근본 존재의 파편이긴 하지만 앞서의 퍼스널리티 파편은 그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퍼스널리티 파편은 분열된 퍼스널리티 파편 혹은 퍼스널리티 이미지 파편이라고 하죠. 파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길래 영어를 잡았더니 영어로는 프래그먼트네요. 대개 그것은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퍼스널리티 이미지 파편을 다른 존재의 차원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 차원에서 귀중한 정보를 얻어서 본래 인격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본래 인격이 그 지식을 소화할 수 없거나 자신에게 돌아온 퍼스널리티 이미지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본 파편은 바로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에너지가 무의식적으로 외부에 투사되어 일시적으로 물질화된 파편도 있죠.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그런 창조에 따라 필요한 패턴과 자극을 제공해주죠. 물질화의 정도에 따라 본래 퍼스널리티의 육체에서 화학적 성분의 일부가 퍼스널리티 파편에게로 이전됩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탄수화물도 상당 부분 이용되죠. 몸 안의 단백질이나 화학물질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궤양이나 갑상선종, 그 외 다른 육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특정한 감정을 거부하거나 단절해버리죠. 더 이상 그 감정들을 자아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버려진 감정들은 외부로 투사되기보다는 몸의 특정 부위에 집중되거나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스는 질병이란 늘 금지되고 단절된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말해왔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금지된 감정을 몸 안의 특정 부위에 투사함으로써 없애버리고자 한다. 그래서 자아의 상당 부분을 금지할 경우 거부된 자질들을 중심으로 2차적인 퍼스널리티가 형성되어 그에 대항하게 된다. 또는 금지된 감정들이 외부의 제3자에게 투사되거나
물질적인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다음은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분야인 내적 감각에 대한 그의 강의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것은 그 세계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들이 물질화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각 속에는 내적으로 작용하는 감각들이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이 항상 이용하는 감각은 외적 세계를 지각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 감각 안에는 내적 세계를 지각하고 창조하는 또 다른 감각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특정한 세계에 존재하게 되면 다른 많은 지각작용을 차단하고 그 세계에만 주의력을 집중해야만 하죠. 바로 특정한 방향으로 의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관련된 능력이 개발되면 내적 감각을 사용하여 주변을 둘러보고 점차 자신의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정한 세계에서 생존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곳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의력 집중을 통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해나가면 다른 현실을 지각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또 세스에 따르면 육체적 질환은 내적 불편이 외적으로 물질화된 결과랍니다. 그는 자기 연민의 위험성과 암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둘 중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지나치게 안달하고 위로함으로써 병의 관념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제인과 롭은 위저보드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세스와 교신을 했는데요. 세스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 그것들은 원래 순수한 느낌으로 발생해 감각적인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원래 비언어적이고 비시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위에 걸쳐있는 부분 밑에 밝고 작은 것. 세스는 지붕이란 말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교신에서 롭은 세스의 조언에 따라 근사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의 추상화 시리즈에 포함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세스의 조언은 이런 식이었죠. 추상화를 그릴 땐 그 사람을 무생명의 중심으로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림이 완성됐을 때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일부분으로 속해 있는 전체 우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무엇도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옛 대가들이 잘 알고 있던 비밀이죠. 그들은 아주 작은 부분을 통해 그것들이 속해 있는 전체, 즉 우주 에너지를 전하는 영적 우주의 실상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겐 엄청난 재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사용하십시오. 오일은 땅을 암시합니다. 어떠한 대상을 그리든 그것으로 영속성의 물리적 양상 혹은 인체의 육체적 지속성을 나타내십시오. 또한 투명 유화 물감으로는 언제나 끊임없이 새롭게 솟아나는 무형의 에너지를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그린 내 추상화는 내 말을 듣고 있는 듯한 무형의 청중들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흡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나타내죠. 그림 속 인물은 전체 인류와 그들을 지탱하는 세계를 암시합니다. 비록 그림 속에 잘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이러한 기법과 철학은 약간 밝은 보랏빛이 감도는 황갈색 안료로 피부를 표현했던 화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는 투명한 황토색 안료와 색조가 약한 녹색 안료를 솜씨있게 덧바르곤 했죠. 그가 표현한 얼굴색은 마치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가벼운 톤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화가가 누군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 세스는 그 화가가 14세기 덴마크나 노르웨이 사람이며 가정의 일상적인 그림이나 정물화로 잘 알려져 있다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게 의미 있게 다가온 세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과 기대에 따라 자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과 기대를 주의 깊게 점검하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대하는 것들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여러분 자신을 통해 물질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주변 세계는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에 충실한 복사판입니다. 개개인이 잠재의식적으로 의식하는 소위 근원적 가정들이란 텔레파시적 조언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태들을 이용하여 사물과 위치, 치수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응집력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죠.
어떤 면에서 모두 환상이지만 여러분에겐 분명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를 하찮게 본다면 난 갖가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생물이다 라고 말하겠죠. 반면에 자신을 싸구려로 만들 생각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물질적 환경을 만든다. 나는 나의 세상을 만들고 변화시킨다. 나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분이다. 내 안에는 오직 창조력만이 존재한다. 또 세스는 이런 말도 했죠. 사건은 결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미래를 바꿀 수 있죠.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다른 모든 행위를 바꿉니다. 물질적인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를 제일 먼저 다루는 이유는 세스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세스는 우리가 마치 숨을 쉬듯 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 우주를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물질 우주는 우리가 언젠가는 탈출을 해야 할 감옥이라거나 탈출 불가능한 사형 집행장이 아니다. 우리는 3차원의 현실에서 작용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육체적 물질을 만든다. 육체적 물질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 만들고 조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과 같다. 의식은 한번 쏟아 부으면 변화가 불가능한 콘크리트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관념을 물질적 현실에 투사하고 있다. 육체는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물질화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모두 창조자이며 이 세상은 합동 창조물이다.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스스로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환경이나 성장 배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 않는 이상 말이다. 세스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생각과 현실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생각을 물질적 현실로 전환하는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론 역시 세스의 독창적 사상 중 하나다. 그럼 세스의 메시지를 들어보죠. 우주의 내적 생명력을 사용해 육체라는 물질을 창조한다고 해서 우주의 창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자신이 아는 물질적 세상의 창조자일 뿐이죠. 화학 성분들 자체가 의식이나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의식이 먼저 생겼고 그 후 형상을 진화시켰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육체의 모든 세포는 개별적인 의식을 갖고 있죠. 체내 모든 장기 사이에는 의식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자와 원자, 심지어 그보다 더 작은 입자들도 응축된 의식을 갖고 있고 이들이 합쳐져 세포를 형성하면 개체적인 세포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결합은 원자와 분자가 단독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성취를 얻게 해주죠. 이 과정이 무한히 이어져 결국 육체적 메커니즘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나중에 수백만 배로 증폭될 개인성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은 정신의 에너지를 건축용 블록처럼 이용 가능하도록 조작하고 변환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육체적 물질은 여러분의 차원에서만 겉모양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즉 그 차원에서만 지속적으로 지각될 정도의 응집력만 갖추고 있을 뿐이죠. 물질은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있지만 그 어떤 사물도 그 자체로 지속성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물체의 상태가 세월이 지나면서 안 좋아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대신 물체의 패턴을 이루는 심령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재창조를 이룸으로써 겉모양을 더욱 확고하게 혹은 취약하게 구성합니다. 그 어떤 물체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할 만큼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배후의 에너지가 약화되면 물체의 패턴은 힘해질 수밖에 없죠. 일정 시점이 지나면 각각의 재창조는 처음보다 불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변화로 지각되는 차이점이 나타나죠. 물체를 구성하는 성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형태는 수없이 새로운 성분으로 가득 찹니다. 의식은 육체적 물질을 통해 3차원적 현실 안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개인화된 에너지가 여러분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에너지가 생기면 가소성 있는 형태로 물질이 창조되죠. 이러한 창조는 마치 빛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처음엔 약한 빛으로 시작됐다 빛줄기가 강렬해지고 이후 다시 서서히 빛이 약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물질 자체는 결코 지속적이지 않으며 결코 성장하거나 낡을 수 없죠. 또 다른 메시지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세상은 내적인 작용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을 통해 객관적인 세상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이미지는 물질적 현실을 이루고 물질적 사실이 됩니다. 거기에는 화학적인 과정이 관련돼 있죠.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착상된 순간부터 물질적으로 자신을 만들기 시작하죠. 정신적인 효소는 손과 손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학 성분을 물질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 생각 에너지의 추진체로서 관념이나 이미지를 물질적인 현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암호화된 데이터를 간직하고 있죠. 또한 육체가 내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하도록 유도합니다. 말하자면 변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불똥들이죠. 피부와 모공 조직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의사 물질적인 조직을 갖고 있죠. 그런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육체적 물질화는 원래의 생각이나 이미지가 얼마나 강렬하냐에 따라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적인 모습은 모두 여러분 자신이 창조한 것이죠. 최초의 생각이나 이미지는 정신적인 상태로 존재하다가 정신적인 효소에 의해 스파크를 일으키며 육체적으로 물질화됩니다. 일반적인 과정이죠. 그러나 모든 생각과 이미지들이 완벽하게 물질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선 강도가 물질화에 미치지 못할 만큼 약할 수 있죠. 화학 반응은 피부 조직 내에 모종의 전하를 일으킵니다. 이때 고도로 암호화된 신호와 정보들이 포함된 방사선이 피부로부터 외부로 방사됩니다. 물질적 환경은 여러분의 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손톱을 창조하듯이 환경을 창조하며 아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사물은 여러분의 육체적 이미지로부터 외부로 방사되는 것과 똑같은 의사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차이점이 있다면 밀집도가 높다는 것뿐입니다. 그 물질들이 충분히 모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사물로 인식하죠. 그러나 밀집도가 저조한 상태에선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몸 안의 모든 신경과 섬유세포들은 내적 자아를 물질적 현실과 연결함으로써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내적 목적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선 전체 자아의 핵심으로부터 육체도 나오고 외부의 사물도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내적 발전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듯한 외부의 사물이나 사건은 실상 자신의 감정, 에너지, 정신적 환경이 물질화된 결과죠. 이제 이 책의 절반가량을 훑어봤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통의 책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추린 내용들은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믿어지는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만 모아봤습니다. 녹음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파트 11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